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일상과도 좀 맞닿아 있을 법한,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꽤 흥미로운 공학적 질문 하나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물을 데우는 데 필요한 전열기의 용량, 그 계산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는 김성수님의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입니다. 보니까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학습 노트 그런 거의 일부 같고요. 2022회 이런 표시도 눈에 띄네요. 그리고 이 자료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20도씨의 물 100리터를 2시간 동안 40도씨로 올리려면 효율이 60%인 전열기의 용량은 약 몇 킬로와트여야 할까요? 네, 상당히 구체적인 조건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 질문을 단서로 삼아서 단순히 답을 찾는 걸 넘어서요. 에너지 변환 과정이라든지 특히 효율이라는 개념이 실제 에너지 소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겉보기엔 좀 복잡한 계산 같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면 에너지 사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문제 상황을 좀 명확히 해볼까요? 목표는 100리터, 꽤 많은 양인데요. 이 물 온도를 20도씨에서 40도씨로, 그러니까 딱 20도씨만큼 높이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은 2시간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붙죠. 사용할 전열기의 효율이 100%가 아니라 60%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이 전열기가 실제로 소비해야 하는 전력, 즉 용량 킬로와트고요. 이 문제가 그냥 숫자를 공식에 넣는 연습이라기보다는 에너지가 어떻게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손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에너지의 흐름을 쭉 따라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료의 계산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정답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물리적 원리들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 뼈대를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3단계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 단계는 목표 온도까지 물을 데우는데 순수하게 필요한 열 에너지가 대체 얼마냐, 이걸 알아내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인 연력학 원리를 따르는데요. 필요한 열 에너지는 물의 양, 더 정확히는 질량이죠. 물 100리터면 약 100kg이니까요. 그리고 물의 비열, 마지막으로 온도 변화량, 여기서는 20도씨죠. 이 세 가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비열이요? 네, 비열, 스페시픽 hit이라는 건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의미하는데요. 물은 비열이 비교적 큰 물질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세 값을 곱하면 일단 물에 전달해야 할 총 열량이 계산되는 거죠. 그렇군요. 비열. 물질마다 온도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 양이 다르고 특히 물은 그중에서도 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물 데우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이렇게 계산된 총 열 에너지를 주어진 시간, 즉 2시간 안에 전달해야 하잖아요.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면 단위 시간당 전달해야 하는 에너지의 양, 그러니까 일률, 파워 또는 출력이 나옵니다. 일률? 우리가 흔히 쓰는 와트나 킬로와트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일률의 단위죠. 즉, 물을 목표 온도까지 제 시간에 딱 맞춰서 데우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 속도로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가, 이걸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총 에너지를 먼저 구하고 그걸 시간으로 나눠서 시간당 필요한 에너지 출력량을 구한다. 여기까지는 뭔가 좀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한 계산 같네요. 맞습니다. 딱 이상적인 100% 효율을 가정한 계산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여기서 세 번째,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단계가 등장합니다. 바로 효율을 고려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전열기 효율이 60%라고 주어졌잖아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글쎄요, 60%만 작동한다 그런 건가요? 비슷합니다. 전열기가 전기 에너지를 만약 100만큼 소비하면 그중에서 60만큼만 실제로 물을 데우는 열 에너지로 변환되고 나머지 40은 그냥 다른 곳으로 새어나간다는 뜻이에요. 40이나요? 어디로요? 예를 들면 전열기 자체를 뜨겁게 만들거나 주변 공기로 열이 빠져나가거나 그런 식으로 손실되는 거죠. 40%나 손실된다니 생각보다 엄청 큰데요. 그 에너지는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그럼? 에너지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총량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형태나 원하지 않는 곳으로 에너지가 그냥 흩어지는 거죠.
물을 데운다는 목적에서는 손실로 보는 겁니다. 아하, 손실. 네. 따라서 아까 두 번째 단계에서 계산했던 순수하게 물을 데우는 데 필요한 출력을 실제로 내려면 이 손실될 40%를 보충할 만큼의 에너지를 추가로 더 넣어줘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더 많이 넣어줘야 그만큼 손실되고 남는 걸로 물을 데울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된 필요 출력을 효율값인 0.6으로 나누어 주어야 비로소 우리가 실제로 설치해야 할 전열기의 입력 용량 킬로와트가 나오는 겁니다.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는 이 손실분까지 다 포함해야 한다는 거죠.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필요한 열의 에너지 계산하고 그걸 시간으로 나눠서 필요한 출력을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효율을 감안해서 실제 필요한 입력 용량을 계산한다. 네, 이 세 단계를 거쳐야 답이 나오는군요. 자료에 따르면 이 문제의 정답은 선택지 3번, 약 1.938kW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시된 다른 선택지들 보니까 1번 1.929kW, 2번 3.15kW, 4번 3.876kW 이렇게 있는데요. 정답이랑 뭐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꽤 차이가 나는 값들이 섞여 있네요. 이건 진짜 계산 과정에서 정확성이 중요하고 특히 그 효율을 고려 안 하거나 뭐 단위를 잘못 쓰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효율 60%를 적용 안 하면 훨씬 낮은 값이 나올 테고 또 그 에너지 단위 같은 거 있잖아요. 킬로칼로리랑 킬로와트시 이거 잘못 환산하면 2번이나 4번처럼 완전 엉뚱한 값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특히 그 60% 효율이라는 수치, 이게 되게 현실적인 요소거든요. 아시다시피 세상에 100% 효율을 가진 에너지 변환 장치라는 건 없으니까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기기의 그냥 스펙상 성능뿐 아니라 실제 작동 환경에서의 효율이 최종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용량,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 에너지 소비량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쓰는 전기주전자나 온수기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이 개념이 더 쉽게 와닿을 겁니다. 그 기기들에 보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 붙어 있잖아요. 아, 네네. 1등급, 2등급 하는 그거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문제에서 다룬 효율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양의 물을 같은 온도로 데우더라도 효율이 낮은 제품은 당연히 전기를 더 많이 먹게 되고 그건 고스란히 전기 요금으로 돌아오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60% 효율이라는 건 우리가 낸 전기 요금의 40%는 사실 물 데우는 데 쓰이지 못하고 다른 데로 그냥 새어나갔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와, 40%가 그냥 낭비된다고 생각하니까 에너지 효율이 진짜 중요하다는 게 확 와닿는데요. 단순한 시험 문제를 넘어서는 좀 실질적인 교훈이 있네요. 근데 이 자료를 보면요. 문제랑 답 말고도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 블로그 게시물이 어떤 맥락에서 작성된 건지 보여주는 단서 같은 게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 자료의 출처나 참고 문헌들을 살펴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 보면 여러 외부 링크가 참조되어 있는데 종류가 꽤 다양하더라고요. 뭐 학술 자료로 보이는 문서도 있고 온라인 계산 도구, 심지어는 특정 국가의 건축 설계 기준 같은 것까지 언급돼 있어요. 직접적인 관련성이 좀 낮아 보이는 것도 있네요. 네, 좀 그렇죠. 그래도 공학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참고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특히 좀 주목할 부분은 CBT뱅크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과거 국가기술 자격 시험 기출문제 복원 자료 링크가 있다는 점이에요. 보니까 각각 전기공사 산업기사 2018년 거랑 공존행동 기계기사 2009년 필기시험 문제더라고요. 아, 진짜 시험 문제였군요. 네. 그리고 다른 블로그나 웹사이트의 유사 문제 풀이 링크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면 그냥 연상 연색은 아니거나 실제 자격증 시험에 출제됐거나 아니면 그와 아주 비슷한 일종의 좀 표준적인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보고 또 게시물 맨 아래에 해시태글 필기 독학 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 이런 태그가 붙어 있는 걸 보면요. 이 블로그 게시물은 아마 전기 기능사 같은 자격증 시험을 혼자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쩌면 뭐 AI의 도움을 받아서 생성됐거나 정리된 그런 학습 자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아하, AI 학습 노트. 네. 즉, 이 문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기본적인 지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전열기 용량을 잘못 계산하면 뭐 난방이나 온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너무 큰 설비를 설치해서 비용이랑 에너지를 낭비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계산 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거고요. 단순히 계산 문제를 푸는 것 이상으로 이 자료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 필요한 지식인지 이걸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군요. 그렇죠. 이제 이 계산이 시험 합격을 넘어서 여러분의 일상관을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죠. 핵심은 역시나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할 때 투입한 에너지 대비 얼마나 유용한 결과물을 얻어내는가, 바로 이 문제죠. 이 전열기 문제에서는 투입된 전기 에너지 중에 60%만 유용한 열로 변환됐잖아요. 네, 40%는 손실됐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가전제품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뭐 이런 것들이요. 대부분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이 붙어 있잖아요. 1등급에 가까울수록 효율이 높다는 뜻이고요. 이 라벨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효율 개념을 실생활에 딱 적용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이라도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자원을 아끼고 또 여러분 가정의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현명한 소비라는 것을 이 간단한 계산 문제가 잘 보여주는 거죠. 결국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기술이나 선택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20도씨의 물 100리터를 20시간 안에 40도씨로 데우는 데 필요한 전열기 용량 계산 문제를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물을 데우는 데 필요한 순수 열 에너지 양, 그리고 주어진 가열 시간, 또 무엇보다 중요한 전열기 자체의 효율,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었죠. 그 결과로 약 1.938kW의 전열기 용량이 필요하다는 답을 얻었고요. 특히 좀 인상 깊었던 것은 기기의 효율, 이 문제에서는 60%라는 수치가 실제 필요한 전력량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였습니다. 나머지 40%의 에너지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손실된다는 사실은 에너지 사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탐구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기술이 발전해서 이 전열기의 효율이 60%가 아니라 90%로 개선된다면 같은 조건에서 필요한 전열기의 용량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90% 효율이요? 네,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면 아마 1.938kW보다 상당히 낮은 값이 나올 겁니다. 에너지 절약 효과가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겠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질문은 이거예요. 60% 효율의 전열기랑 90% 효율의 전열기를 매일 똑같은 시간 동안 사용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1년 동안 사용했을 때 두 전열기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 차이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차이가 실제 전기요금으로는 얼마만큼의 절약 또는 추가 지출로 나타날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군요. 그렇죠. 단순히 처음에 사는 비용 차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장기적인 운영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에너지 효율 개선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또 환경적인 이득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효율 개선이 가져올 장기적인 파급 효과에 대한 질문, 정말 좋은 생각거리네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유해주신 이 블로그 자료 덕분에 단순한 계산 문제를 넘어서 에너지 효율의 중요성, 그리고 그 실질적인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